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5분이고요. 예, 뭐 오늘 토요일인데 그 다음 주 어떻게 될 건지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를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전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좀 좋은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번 주에 제가 계속 올린 동영상에서는 뭐 얘기했다시피 지금 어떤 말이 줄을 이뤘냐면 과거에 했던 제가 얘기대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일단 후행 스팬이 캔들을 건들고 캔들 밑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여전히 지금 캔들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여전히 요 안에서 좀 박스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렇지만은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급락은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음의 구름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아닙니다. 예, 예. 요거는 제가 잘못 실수했네요. 예, 예. 뭐 급락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도 좀 많고 뭐 호재도 좀 많아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뚫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매물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구간은 제가 그 횡보를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횡보하는 예정 구간이 지금 26이니까 지금 뭐 당장 오늘부터 하면은 여기가 지금 25일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 15일 정도? 그 정도는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위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고 어 근데 또 막상 여기서 뭐 거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게 그러면 캔들 근처 가서는 좀 매도를 하고 요 밑에 지지선들 있잖아요. 예. 예, 밑에 뭐 구름이나 뭐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분할로 좀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위에 쪽에서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고 후행스팬은 이 위치잖아요. 후행스팬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내비게이터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후행스팬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앞에 캔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후행스팬도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쯤에서 뚫어줄 것 같아요. 느낌이 만약에 뚫다 하면 예, 이게 약간 이렇게 빗각으로 요때 26일 전에 이게 주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었을 때면은 한 요 지점이다. 요 지점에 지금 후행 스핀이 왔을 때다 그러면 앞으로 26일이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이 정도 위치가 됩니다. 이 정도. 예. 캔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날씨가 막 13일 예. 이 정도 위치가 됐을 때 여기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뚫을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는 뚫는 게 안 될 때는 뭐 이렇게 올렸다가도 뭐 이렇게 급락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밑으로 또 올리려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다 지워볼게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날짜에 맞춰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되는데 26일 고점에서 26일 요 지점에 요 부분에 하락을 한다면은 요 부분에 캔들이 와 있을 것이다. 예, 요 그룹 아래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 며칠 되는 거죠? 예. 빠지게 되면 아마 10일쯤에는 요 밑에 와 있을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하락 추세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럼 여기 이제 살짝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뭐 또 이렇게 살짝 내릴 수 있고 이제 여기를 뚫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되는 거고 구름에서 또 변동성 주면서 여기를 이제 밑으로 뚫면서 살짝 올렸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전 허리라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완전 급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요 각 지점마다 이 구름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은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매도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캔들 밑으로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3분의 1 정도 물량 줄이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팔았고 어제 한 10% 들어갔었어요. 제 물량 중에 10% 들어갔다가 제가 나중에 좀 보여줄지 모르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딱 뚫고 돌파해가지고 좋았었거든요, 움직임이. 그래서 그때 가격이 한 224였던가? 가격이 시작 때부터 좀 높은 가격으로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22일 날에 호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갔어요. 아마 그런 호재로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초장에 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다시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는 그냥 매도하고 또 장중에 또 볼린저 밴드 상승 신호 들어왔을 때 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예, 예, 그렇게 또 하다가 또 매도 신호가 와가지고 예, 매도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거 나중에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각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목균형표에는 아유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세요. 스토리는 내용을 얘기할 때 얘기하니까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1이 있고 선행스팬 2가 있고 이렇게 후행스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선들이 그 의미하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대부분 변곡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그 스팬의 그 상징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전환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 있는 거고 선행 스팬은 26일하고 9일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중간값이 되는 겁니다. 대표값에. 그리고 선행 스팬은 또 52일에 또 중간값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변곡 다음 주에 이제 변곡이 와요. 변곡이 나올 때 이제 변곡별로 이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선은 9일이니까 보통 신저가나 신고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지금 전환선 같은 경우 이미 9일은 지났어요. 여기 지금 요때 변곡이 왔었거든. 9일, 10일 요때 변곡이 오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 캔들이 굳이만 10개를 놓으면 이제 그 전날 변곡이 해서 캔들이 올라갔죠. 주가는 상승 안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9일 신고가를 내지도 않았는데 올라갔어요. 만약에 주가가 요 위에 이렇게 돌파했으면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요 9일 전에 친저가 캔들이 없어지면서 요 없어진 부분만큼 반절값이 상승합니다. 위하고 아래 중간값이니까 예, 요만큼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사실은 변곡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선을 무시하고 전환선만 얘기하고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상승할 때 캔들이 이렇게 좀 전날부터 좀 내려왔었잖아요. 그럼 이게 하락 조짐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전환선이 이렇게 위로 그 전저점이 없어지면서 주가랑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만약에 캔들이 좀 내려오면 내려오거나 여기 닿으면 하락입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닿진 않았어요. 보통 전환선에 닿으면 여기 보통 캔들이 하락해가지고 전환선에 닿으면 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매도를 좀 일부 하는 건데 가장 적게 매도하는 겁니다. 이 전환선 변곡 중에서도 가장 작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한 일주일 단위로 9일이니까 예,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예, 뭐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여기가 고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 10일 되면 요쯤에는 이제 예, 전환선 또 변곡이 나옵니다. 이때는 근데 거의 근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미미할 것 같은 거고요. 예, 좀 변곡에서는 중요시키는 게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을 한번 보면 이게 좀 좋습니다. 예. 기준선은 2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가 신고가인데 지금 요때 한번 변곡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날짜가 좀 많이 남았는데 뭐 이거는 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죠. 한 11일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저가에서 26일. 예, 뭐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변동이 있겠죠. 예, 저는 요때 좀 변동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요때는 진짜 계속 없어지거든요. 이만큼의 그 신저가가 없어지면서 기준선이
여기 이렇게 쭉 오다가 쭉 오다가 좀 아유 기준선이 이렇게 쭉 오다가 좀 이렇게 요쯤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상승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요쯤에 왔을 때 좀 약간 굉장히 하락이 좀 커질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변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 변곡을 보면 이제 앞으로 가장 있을 변곡이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저점이 없어지는 요 다시요. 예. 예, 요 저점이 없어지는 변곡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26일인데 이거 당장 있는 일은 아니라서 앞으로 26일이니까 16일이나 있어야 하잖아요. 예. 캔들이 요 앞에까지 왔을 때인데 예,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변곡이 일으키는데 그 주가 위치는 좀 틀려지겠죠. 예, 예, 그래서 이때 변곡인데 이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아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큰 변곡이 지금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지금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아마 전에는 여기가 지금 최저점일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지난 것 같더라고요. 보통 52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딱 내일 오네요. 예. 예, 52일 변곡이라는 거는 이제 요 파란 요 선행 스팬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변곡이 좀 큰 겁니다. 지금 52일이니까 53일 다음 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만큼 올라가냐면은 요 전에 저점보다 들어올라니까 여기 있죠. 요만큼에서 반절. 요만큼 올라갈 겁니다. 예, 이게 요만큼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예, 근데 이것도 변곡이긴 합니다. 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선행 스팬이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변곡이 되는 거거든요. 하락 변곡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건데, 1, 2, 3, 4, 5, 6, 7. 이게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근데, 1, 2, 3, 한 다음날 변곡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 이게 10. 예, 지금 보면 10일인데, 10일이면은, 그렇죠. 요 10일, 9일이니까 10일째 캔들까지 보거든요. 아, 이게 지금 전환선이 큰 변곡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거든요.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9개 캔들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아유, 이거는, 자, 요 캔들부터 9개 캔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다음날 되는 거죠. 여기. 예. 요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네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요 캔들이 고점이 없어지잖아요. 저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하면 그 골드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면.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한 반절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골드가 날지는 계산해 보면 아는데 이게 여기서 요만큼 나면 저는 거의 골드까지 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준선은 당분간 안 움직이더라고요. 기준선은 왜 그러냐면 뭐 아직 26이니까 요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점으로도 요게 있으니까 앞으로 한참 남아 있고 그래서 최소 10일 정도는 있어야 요 앞에서 변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할지 참 어렵긴 한데 뭐가 안 좋냐면요.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선 다 무시하고 지금 전환선 위에 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선 위로 보통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 보통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요. 근데 상승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하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계속 상승세 이어가는 건데 만약에 요 캔들이 없어졌잖아요. 요게 없어짐으로 해서 전환선은 올라갔는데 요 캔들이 이렇게 돼서 전환선 데드 크로스가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락이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적어도 적어도 뭐라고 그럴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9일 신저가가 나면 이제 전환선 자체도 이제 횡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제 여기서 데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신고가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며칠째 신고가를 못 냈냐면 계속 못 냈어요. 1, 2, 3, 4, 5, 6, 7. 요때 한번 신고가 냈잖아요. 예, 요때 신고가 내고 지금 계속 못 낸 거예요. 1, 2, 3, 4, 5. 근데 보통 한 3, 4일, 5일 정도의 신고가를 못 내면 이게 차트는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정말 되게 좀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면 이 전환선은 올라가는 건 결정됐어요. 월요일 날에 이 캔들이 없어지니까. 이 캔들이 없어지니까 올라가는 거는 결정됐고 기준선도 아마 뭐 이걸 26일 신고가가 되려면 요거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26일 신고가가 되려면은 뭐 여기서부터 뭐 이게 신고가인데 이걸 갑자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테슬라니까 하루에 막 얼마 300 지금 22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 상승하면 이거 뛰어넘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뛰어넘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냅다 올라탈 수는 없거든요. 꼭 상승하면 N자로 또 하락이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뚫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선은 횡보할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예. 기준선은 이게 횡보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골드가 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캔들은 만약에 요 전환선이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골드가 났다가도 이게 갑자기 이제 다시 재 그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예, 데드가 나는 거죠. 기존 전환선이 이제 데드가 예,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데드가 나게 되면 예, 바로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데드가 나게 되면 거짓 데드가 아닌 다음에야 하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지금 얘기했던 상태에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지금 이게 또 상승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 전환선이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 내일은 뭐 거의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환선이 올라가니까 웬만큼 올라갔다가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거짓이잖아요. 캔들이 상승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냥 전에 있었던 저점 캔들이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때 상승을 해주면 좋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그때 상승을 못 해주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캔들이 요 구름이 이 넓은 상태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양의 구름이잖아요. 계속 좁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음의 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의 구름 바뀐 상태에서 26일 음의 구름에서는 급락이 나거든요. 뭐 한 26일 어느 정도 날짜가 된다. 음의 구름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캔들이 음의 구름이 바뀐 순간부터 바로 요 구름 안으로 들어가든가 캔들이 요 구름 안에 위치하든가 원래는 음의 구름 바뀌었을 때는 정상적이면 요 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구름 아래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 주면 계속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그 보고 있는 뷰는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운이 좋아서 뭐 여기서 이렇게 뭐 가다가 여기는 뚫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뚫기는 힘들어요. 여기 매물이 많아서 잘 안 뚫어지거든요. 보통 과거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보통 뚫어진다 하면 이렇게 변곡이 생기는 요런 지점 있잖아요. 기준전환선 변곡되는 지점. 이런 데로 뚫어지더라고요. 약간 틈으로. 그랬을 땐 당연히 캔들은 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뭐 베스트한 경우입니다. 많이 뚫어줄 때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힘들 것 같고 한 12일 정도 요 정도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 매물대를 뚫는다. 이 매물대를 뚫고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26일 앞에 캔들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요 위치에서는 진짜 뭐 한 3분의 1이라도 추매를 해야 할 겁니다.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그냥 전 매물대를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물론 뭐 돌파했다가 뭐 다시 또 지지가 되겠죠. 아니면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요 지지가 제대로 된다 하면서 또 추가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요 지점에서 또 뭐 추매할 수 있겠죠. 또 여기 재돌파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상승 흐름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끝나느냐. 네. 그 다음 뭐 어디서 끝나? 뭐 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여기 요 지점 여기. 요 지점까지는 갈 수 있겠죠. 요즘에 캔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목표가 뭐 한 400, 3, 40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다 이것도 못 뚫다가 뭐 다시 재돌파하면 요 상단까지도 갈 수 있겠죠. 요 상단. 그래서 뚫을 때마다 사는 거죠. 예. 여기 또 뚫으면 또 뭐 이거는 선택이죠. 이제 전고점을 뚫은 거니까 전고점은 좀 부담이 있잖아요.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또 거기까지 상승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주요 포인트는 되는 거죠. 뭐 이런 데 뚫었을 때 또 살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계속 뚫을 때마다 사는 거죠. 그게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고수가 안 돼서 그러는지 아직까지는 저점에 좋은 위치에서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뭐 이 정도 때는 또 과감하게 들어가는 건 안 되고 갖고 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리는 지금 제가 저번 때 심리 얘기했는데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심리가 지금 과열이 됐거든요. 과열이 됐는데 요 위치예요. 과열되면 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심리도 과열된 상태에서 이렇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과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또 하락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런 것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됐을 때 요 뒤쪽으로 캔들이 없고 예, 전에 뭐 싸운 그런 흔적이 없어야 뭐 이렇게 과열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좀 과열시키고 다시 올라갈 때 또 보니까 여기 돌파되면서 요 지점이겠죠. 예, 요 지점 다시 돌파되면서 또 과열이 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예, 여기 또 과열이 또 진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돌파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돼야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보려면 매물대에서 보는 거죠. 예, 매물대 한 번만 볼게요. 예. 매물대는 이걸로 안 보고 차트 형태 아마 매물대가 이렇게 보고 이거는 145개의 캔들을 보겠습니다. 매번 얘기했죠. 일목에선 145 캔들 본다고. 지금 매물대가 여기가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대가 계속.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 지금 잘 버티고는 있어요. 매물대에서 거래가 많아지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세게 해주면 좋은데, 근데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요 매물대 이제 뚫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매물대까지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뭐 요 정도 되면 지금 280, 90 요 정도거든요. 요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지가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요거까지 깨지면 이제 이게 저항으로 해서 진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최후의 보류 같아요. 근데 여기 좀 매물대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거의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여기가 깨졌을 때는 그게 이제 한 250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대는 정말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200이 깨지냐 안 깨지냐 그런 문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매물대를 다시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얘기 됐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변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이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캔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전환선이 다음 올라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물론 골드는 나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월화수 뭐 해가지고 요 신고가 요런 걸 못 낸다. 신고가가 요 9일 신고가를 내려면 요걸 넘어야 하거든요. 요게 335.5입니다. 다음 주 월화 해가지고 요걸 못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환선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대두로 되고 구름도 음의 구름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요 전환선을 건들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 쭈빗쭈빗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 결국에는 전환선을 건드렸다가 요 전환선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기준선 밑으로 하락이 되겠죠. 기준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다. 전환선도 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선이 왔을 때는 또 이제 요 위치 300 초반대 요거까지 깨져서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겠죠. 요 위치. 예. 요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284, 뭐 290.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를 찍을 것 같은데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려갔다 반등을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여기서 이거는 뭐 보기 나름일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마피디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 많은데 조금 퓨가해서 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이 어떻게 맞을지 뭐 저보단 잘 맞을 거니까 뭐 그러면서 뭐 자꾸 혹시 실수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더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월화에서 이제 하락하면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물량을 많이 줄였어야 하고요. 저는 참고로 지금 이제 어제 트레이딩한 거 잠깐 볼린저로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캔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래 전략 매도는 아닌데 이제 거의 본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략 매도 했습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뭐 조금은 들어갈 생각은 있었어요. 10% 20%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지를 좀 남겨놨는데 어제 좀 사팔하면서 처음에 장 시작할 때 샀다가 한 조금 손실 한 1% 내고 다음에 또 산 거는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인 것 같아요. 한 322달러 좀 넘는 거에서 산 것 같은데 거의 손실 없이 그 정도 가격에 지금 한 10%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레이딩한 걸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보통 트레이딩은 분봉으로 하거든요. 이거 청소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어제 제가 매수했던 시점이 언제쯤 되려나? 뭐죠 이거? 어제 날짜가 이랬을까요? 예. 어제 뭐 아침 처음 시작부터 땡겼겠죠? 한 요 정도 때 매수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막 트랙 주다가 예.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324달러 된 것 같은데요. 예, 거의 23, 4달러. 예, 이 정도에서 매수했어요. 예, 왜 매수했냐? 예, 그거는 볼린저 밴드에 있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잖아요. 지금 일단 볼린저 밴드하고 후행스팬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는 20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 볼린저 밴드 중앙선이 21 이평이 거의 되는데요. 요거를 18로 좀 줄입니다. 좀 빨리 움직이려고. 이건 청송님이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요 후행스팬 청색을 18일로 기준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후행스팬은 살려야 하니까 여기 다 지웁니다. 이게 전환선 다 지우고 기준선 다 지우고 후행스팬 26일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예, 그래서 후행스팬은 자기 캔들보다 26일 전에 생기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후행스팬이 여기 있다면 내 캔들 위치는 26일 후에 있으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캔들에서 26일 뒤에 후행스팬 위치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매수를 하냐? 보통은 언제 하냐면은 뭐 장 시작하면 뭐 일봉을 보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3분봉이나 2분봉을 봅니다. 이렇게. 예, 2분봉이나 3분봉을 봐요. 근데 3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좀 빨리 대응하고 싶으면 2분으로 하고, 아닌 사람은 3분 하면 되는데, 어제 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좀 심리가 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작 때. 벌써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의 요쯤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플러스에서 상승하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후행스팬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통 후행스팬이 언제 사냐면 요 밑에서 삽니다. 밑에 뚫었을 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요 중간에서 한번 눌리더라고요. 이거 좀
해볼까? 예, 여기서 1차적으로 사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선을 갖다 후행스팬이 돌파했을 때 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신뢰 있는 거는 분봉이니까 요겁니다. 요거. 예, 요 위에 있는 거. 예, 왜 그냥 요 안에서 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밑에 거.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다가 324에 샀던 것 같아요. 쭉쭉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돌파한 순간 위치가 26일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마 결심하고 샀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산 거죠. 그리고 쭉쭉쭉 올랐잖아요. 28까지 올라서 뭐 수익은 얼마 안 났어요. 그거 한 제가 30주 30 몇 주 산 것 같은데 그래봐야 한 1, 20만 원 정도까지 수익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음봉 달고 떨어지는데 좀 버텼죠. 다시 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이제 여기 보면 후행 스팬 보면 나오는데 이게 예, 한 요쯤에서 반등 줘서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안 되고 계속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매도했냐면은 하여튼 손실 잡고 매도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왔을 땐가 한 24, 요 중간선 깨졌을 땐가. 예. 그렇지가 24니까 뭐 하여튼 판값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때는 파는 건 아니거든요. 후행스팬이 요 볼린저 밴드 위에 있을 때. 근데 아마도 여기 들어갔을 때 팔았긴 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뚫고 내려가면서 요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게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예, 원래 여기 이제 뚫고 들어가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샀다가 사실 좀 올라가면 요 정도에선 팔았어야 하는데 더 밑에서 팔았나 봐요. 그래서 수익이 나진 않았습니다. 손실이 좀 차라리 났고요. 그러면서 또 엄청 떨어졌었는데 어, 아마 요거였나 봐요. 요거 계속 버텼나 보네요. 여기서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아니네. 08시 아닌데. 시간이 잘못됐나? 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 시간이니까. 예. 아니네요. 여긴가 보네요. 여기 올라왔을 때 샀다가 여기서 팔았나 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예. 이때 시작했을 거니까 09시 30분인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22인가 내려갔다가 후행스팬이 다시 뭐 이렇게 상승인가요? 들어갔을 때 샀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다시 재진입했으니까 샀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지지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놀고 원래 위까지 뚫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잤어요. 이쪽에서 사고 어차피 한 10%는 들고 있어야겠다. 22일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후행 스팬이 보통 요 상단을 그래서 뚫어야 하는 거예요. 상단을 뚫었으면 보통 쭉 가는데 요 중단 뚫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상단을 뚫으면 좋은데 여기서 뭐 상단도 별로 재미없었죠. 여기까지 가다가 뭐 이렇게 좀 트립 줬다가 또 내렸으니까 예, 상단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신뢰가 높은 건 요 상단에서 좀 세게 가더라고요. 그래도 예, 지금 여기도 보면 좀 여기까지 쭉 갔잖아요. 물론 눌림도 있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요 볼린저 밴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볼린저 밴드로 해서 그런 식으로 단타를 했습니다. 근데 욕심 안 부리고 하루에만 한 10만 원, 20만 원 번다 하면 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한 2%잖아요. 예, 2% 정도 먹을 거다 생각하면 바로 여기 뚫었을 때 샀다가 한 1, 2% 먹고 그냥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수료가 근데 한 1, 2만 원 나오긴 할 건데 그거 먹자고 참 하기가 그래서 이런 거 좀 자중해야 하지 않나. 저도 이걸 너무 자주 하니까 너무 수수료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수익 내서 팔 때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진짜 수익료 좀 없는 데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예. 그럼 오늘 일봉으로 보는 거는 좀 더 분봉보다 더 잘 안 움직이니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이거 한번 청색으로 해볼까요? 이거 색깔이 너무 안 좋다. 네, 청색으로 했을 때 지금 위치 보이세요? 지금 이래서 제가 판 겁니다. 요 상단 여기 들어왔잖아요. 예, 여 밑으로. 예, 그래서 판 겁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여기서 뭐 횡보하다가도 여기를 또 후행스팬이 또 뚫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 또 매도해야 하고, 여기 매도했을 때는 이거 신뢰성 많은 매도 상이니까 당연히 매도해야 하고요. 만약에 여기로, 이거는 진짜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 뚫었을 때는. 그럼 요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막 여기로 떨었다 그러면 26일 이 정도의 이제 캔들이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죠. 예, 이거 한 12일 정도.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왔다리, 보통 여기서 이렇게 굴곡을 주긴 줘요. 여기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바로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다가 여기서 또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BWI라고 요거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ADS랑도 비슷한데 얼마나 활성화됐냐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BWI가 이게 내려갔잖아요. 이게 내려갔다는 거는 여기가 요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요 면적이 좀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가 밑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변동 활성화가 적기 때문에 뭐 횡보하거나 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여기 엄청 짧잖아요. 근데 이게 좀 넓어지면 넓어졌죠. 넓어지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크게 이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좀 뭐 넓어진 경우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좀 넓어지죠. 넓어지면서 하락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게 가장 넓어졌죠. 그래서 하락 진짜 크게 나왔죠. 예, 이게 완전 벌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렇지만 줄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넓어지면서 올라가든가 넓어지면서 그 떨어질 때를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의외로 넓어지다가 떨어질 때가 아주 꼴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줄었다가 고점에서 적으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서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보통은 이게 좀 밑에 있는 게 좋긴 하다 그래요. 근데 올라갈 땐 좋은데 떨어질 땐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게 훨씬 넓어지면서 떨어지면 이게 커지는 거니까. 뭐 이게 좀 넓어지면서 위에 닿는 쪽으로 가면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요 캔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고 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좀 더 팁 드리면, 내일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좀 이런 거를 예상하는 거는, 내일 모레 뭐 하루 이틀 후에 변곡이면 뭐를 보냐면 보통 스토캐스틱을 좀 봅니다. 스토캐스틱 봐가지고, 스토캐스틱은 슬로우를 봅니다. 스토캐스틱을 봐가지고요. 지금 이게 스토캐스틱이 요 위치에 있거든요. 이게 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썩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변곡인데 이 스토캐스틱이 이게 과열까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거는 고입니다, 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올라가니까 좋은 조짐은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데드가 났다. 그러면 이제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데드 나서 많이 꺾인다든지. 여기도 좀 좋다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보고 하루 이틀 전에 좀 미리 예상을 내면 내일 스토캐스틱이 어느 위치에 있나. 막 침체 진입하려고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전에. 침체는 탈출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골드 크로스에서 사고. 그래서 좀 보면서 내 월요일 날도 보고 화요일 날도 보고 좀 스토캐스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스토캐스틱이 과열로 진입하는지. 그리고 지금 10일, 20일이 지금 역배열 상태일 건데요. 10일, 20일이 정배열이 되면 그때 이제 아마도 과열 들어갈 것 같고, 요 기준 전환선도 골드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골드는 요 밑에 값이 없어지면서도 나거든요. 그건 속임수고, 지금 요 가격대에서 지금 양봉으로 해가지고 크게 돌파하면서 골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추세 전환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기준 전환선 중간값이기 때문에 선행 스팬 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좁혀지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3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진짜 우리 요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그냥 들어가자고요. 예, 무조건. 예, 3파의 시작이 나오면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일단 9일 신고가가 나와야 하는데 9일 신고가가 나오려면 7일 요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이제 희망적인 거는 이게 만약에 없어질 때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200% 상승이라고 청소님이 얘기했거든요. 요 저점이 없어지고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환선이. 그러면 이거는 200점짜리 상승이니까 우리 어쨌든 월요일날 음봉 나오면 완전 꽝이고 화요일날 상승해서 그래도 그 일목에서 좋은 건 뭐냐면 대표값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꼬리까지도 쳐줘요. 아무리 꼬리라도 장중에 요 300 고가 35.5 넘었다 하면 이제 좋은 징조로 보자고요. 일단은 따라 붙는 걸로. 그때는 진짜 추매로. 앞으로 이 구름 자체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는 저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날 신고가가 나냐 안 나냐.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못 나면 아유 그냥 지지하다가 빠질 수 있겠구나 보면 되고 나면 그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 상승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